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삼성그룹 면접 전공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저는 박영환 강사입니다. 삼성, 소위 말해서 국내 업계 1위의 기업이죠. 여러분들은 1위의 기업에 갈 충분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컨설팅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삼성 그룹 다양한 계열사에 많이 갔는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특별하고 뛰어나고 훌륭해서 갔냐? 생각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와 노하우나 노력은 있었겠지만 그 친구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알고 있는 다양한 스펙적으로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GSAT을 통과하고 나면 면접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한번 겨뤄볼 만하다라고 할 만한 기업이 이제 삼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GSAT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수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인적성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직적인 수준은 다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GSAT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어떤 지적 능력이 있다면 그 나머지는 이제 면접에서 내가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삼성그룹의 어떤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죠.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삼성 다닌다고 하면 그렇죠? 어깨에 힘줄 수 있고 부모님도 알고 있는 기업이라서 굉장히 좀 흐뭇하고 그렇죠? 굉장히 효도도 함께 할 수 있고 연봉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업이면 좋은 기업에 갈 수 있을 만한 준비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단순히 요행을 바라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삼성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받아줄 수는 없는 인재가 될 수 있다. 즉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 면접을 통해서 나는 한 번에 삼성 면접에 합격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을 실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삼성 면접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간절함을 모아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우리가 삼성 면접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 면접의 특징,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선 의지를 갖춘 인재를 굉장히 선호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창의성 면접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인성 면접도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고 PT 면접도 창의력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가 바로 삼성 면접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럴싸한 창의력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 그 과정과 역량을 잘 이제 표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창의성 면접 같은 것들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좀 생각해보지 못했던 주제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다방면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법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제시해 주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원인을 파악해 나가고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뽐내야 되는 회사, 그것이 바로 삼성 면접의 특징이고 하루에 치러지는 면접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하고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그냥 전날 되게 늦게까지 준비를 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현장 가서 굉장히 좀 금방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무리하게 준비하시기보다는 좀 일찍 주무시고 또 아침 새벽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도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하루 안에 치러진다. 하루 안에 치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은 그만큼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힘들 수 있다. 그러면 힘들면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얼굴이 찌푸러지게 되고 뒤에 가면 갈수록 힘이 처진다. 그러다 보면 보여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못 보여주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나도 지치고 면접관도 지치는 그런 면접이에요. 그러면 면접관은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지치면 안 되겠죠. 뭔가 좀 끝까지 자신감 있고 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한 관점을 항상 숙지해 놓고 있어야 된다. 면접 분위기는 대체로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면접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압박하거나 그런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잘 받아주고 또 그다음에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좀 띄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괜찮다고 하면서 좀 안심하기도 해주고 하면서 이제 보는 면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호적이다 보니까 나의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삼성 면접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삼성 면접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면접은 개인의 가치관과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인성 면접이 진행되죠. 자,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제시한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안에서 물어보는 질문들도 있고 또 뭐 어떤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도 있는데 전공에 관련된 질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인성 정말 태도적인 부분들을 많이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인성 면접의 특징이고요.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발표 능력을 평가하는 PT 면접.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공계열이라고 하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 전공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면접 중에 하나가 PT 면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개선 능력을 파악하는 창의성 면접이 이렇게 있는데 창의성 면접이라고 하는 게 흔한 면접의 유형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서 뭐가 좀 가장 힘든 것 같니라고 하면 창의성 면접이 어려워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실제로 면접 보시잖아요. 면접 본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창의성 면접이 제일 좀 무난하고 편안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방법과 방향성을 알고 가면 창의성 면접도 우리가 수월하게 넘겨서 면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인성 면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PT 면접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창의성 면접이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부담이 좀 덜어서 할 수 있는 면접 유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 인성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이 삼성의 어떤 인지상과 가치관, 비전 이런 거가 잘 맞는 사람인지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PT 면접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힘들겠지만 좀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될 부분들은 PT와 인성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시는 게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성 면접 화법을 먼저 익혀두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화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면접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화법을 잘 활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말할 때 여러분들 면접 질문에 대해서 면접관이 요구한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PREP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먼저 얘기해 주고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마무리 정리해 주는 것. 따라서 저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PREP의 말하기 방법이 두 가지씩 말하기 방법의 하나다. 그 다음에 답변의 시간은 조절을 해야 되고 간결하게 말해야 돼요. 대략적으로 20초에서 40초 내에서 답변하는 게 좋겠다. 다만 이제 뭐 삼성은 혼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많이 이야기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느낌을 주면 그건 최악입니다. 알겠죠? 면접관이 됐고요. 이렇게 뭔가 중간에 말을 끊는다. 내 말이 굉장히 지루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0초에서 40초 정도 분량 내에서 우리가 답변을 말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로 말해라. 자,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나열해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사회 이슈 질문에 대해서 뭐 사드 배치 문제가 우리 삼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질문 받는다고 하면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스마트해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말할 때도 정리가 잘 되고 듣는 사람도 정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섞어서 활용하시면 보다 스마트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첫째, 둘째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네, 첫 번째로는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첫째 무엇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누가 봐도 준비해오고 외운 답변처럼 보인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관적인 답변과 뜸들여야 되는 답변이 있다.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대답해야 돼요? 천천히 대답해야 돼요? 빨리 대답해야죠. 어차피 여러분들 이력서안에도 써 놓으셨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을 뭐 한 단어로 표현해봐라. 뭐 이런 질문들은 네 바로 직관적으로 답변하면 어때요? 아, 너무 준비하구나 생각하죠. 네,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뭐 이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의 텀은 좀 두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 힘들었던 경험 얘기해봐라. 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외워온 답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도 네, 제가 가장 살면서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경험은 뭐 이런 식의 약간의 1, 2초 정도의 텀은 좀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뭔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진정성 여부 때문에 어떤 모든 질문에 우리가 즉문즉답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떤 것들은 뜸을 들여서 답변할 필요도 있다. 자, 그러면 예스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박받을 때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압박받을 때. 뭐 이렇게 된 부분들이 본인의 실력 부족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 실력 부족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변명이고 다 핑계처럼 보여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물론 실력에 대한 부족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가면 돼요. 알겠죠? 근데 뭔가 그럴 때 인정해 주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 얘는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압박을 받으면 yes, but으로 답변해라. 솔직함과 진정성을 잘 구분해라. 자, 우리가 100% 솔직하게 본다는 건 좋은 방향은 아니다. 네, 100% 솔직함보다는 적당한 솔직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누구 씨는 굉장히 솔직하신 편이네요. 이게 좋은 피드백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것은 너 되게 사회생활 못하겠구나.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 이런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제 진정성 있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감정 표현은 잘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감정 표현. 자, 예를 들어서 너 스카우트 제의 받으면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럼 안 간다고 하면 솔직해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네, 물론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다른 회사에서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감정에 대한 솔직함. 하지만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내는 결과물들이 저 혼자만의 노력이 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같이 내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가서 일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어떤 성과를 고스란히 얻어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 호흡이 잘 맞는 동료들과 함께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더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갈 거다 안 갈 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면접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건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 알겠죠? 네,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변 노트 만들고 입으로 외워라. 여러분들 면접 준비할 때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가야지. 그래야 더 자연스럽잖아. 너무 준비해온 티가 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답변 노트를 만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답변 노트가 만들어져야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정리가 돼야만 말도 잘할 수 있어요.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정리한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입으로 자꾸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정리된 것을. 그래야만 내가 자연스럽게 면접 현장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밑줄 긋고 외우기만 하고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외운 것처럼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답변 노트는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말하듯이 자꾸 반복하면서 입으로 나오도록 입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준비하시는 거. 이게 면접 인성면접 준비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자, 뭐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 무엇이냐, 종교인문과 그 이유는 무엇이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원하게 된 동기를 물어볼 때 굉장히 난처하죠. 왜냐하면 삼성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 동기 자체가 항상 지원자들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제안해 드린다면 자, 목표 중심으로 말해라 라고 하고 싶다. 목표. 저는 삼성 땡땡에서 어떤 것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달성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좋다, 나쁘다를 표현하는 것 자체는 삼성이 이런 면에 좋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삼성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너가 우리 회사에 올 때 우리 회사가 너를 뽑아야 될 때 너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너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지원 동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좋아서 지원했어요가 아니라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어요 라고 말하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고 이런 목표가 왜 삼성에서 중요한지, 왜 삼성에서 중요한지, 삼성 땡땡 기업 계열사예요.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가 나와야 되고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어떤 어떤 준비가 간략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4단계로 말하는 걸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떠한 목표가 있어 지원했어요. 삼성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공정으로서 세계 최고의 어떤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왔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몇 세대 나노 공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고자 지원하게 되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구성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자, 항상 이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어요.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쓰셨을 테니까 이유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유에 대한 부분들 쓰실 때 직무 강점과 잘 연결해라. 직무에 대한 강점과 잘 연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꼼꼼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꼼꼼함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직무라고 한다면 열정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지 단순히 뭐 사회공헌이나 봉사활동 이런 쪽은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중요한 인물을 내가 어떤 롤모델로 삼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의 역량과 어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선택하시는 게 이유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겠다. 인물은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이 보여준 태도나 자세가 직무에 필요한 자세나 태도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취미 특기는 여러분 적으시면 되는데 취미는 사회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특기는 여러분들이 업무에서 잘할 수 있는 특기를 적는 거예요. 알겠죠? 피아노 치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습득력 이렇게 적으시거나 자료 분석 이렇게 하시거나 내가 업무에 필요로 하는 어떤 특정한 능력과 역량을 특기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고 스트레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관점을 되게 잘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뭐 여행을 가서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라고 하면 뭐 직장 생활하는 게 스트레스의 연속인데 갑자기 여행 간다고 하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도 여러분이 고려하셔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주량도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마신다 너무 못 마신다 라고 보다는 약간 중간에 잘 맞춰줘서 얘기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등등등 이러한 질문들 유형이 이제 면접 중에 자주 나오는 유형들 중에 하나다. 다 얘기하기란 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러한 점들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뭐 하나 더 하자면 다른 회사에 어디 전에고 결과가 어땠냐. 삼성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어떤 기업에 지원했다고 말씀하셔도 다 괜찮아요. 삼성보다 더 좋을 수 있을 만한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면 되고 결과 어땠냐고에 대한 부분들도 뭐 다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느 기업 올 거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삼성 간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속일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산업과 직무는 좀 맞춰주는 게 좋겠다. 뭐 어디는 유통 지원하고요. 어디는 뭐 재무 쪽 지원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것도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성격의 장점도 직무에 필요한 장점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다고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거는 경험적인 근거를 같이 보태서 말씀하셔야 되고 단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점 말씀하실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냥 무난한 단점 얘기하시면 돼요. 단점은 굉장히 뭐 특별하고 임팩트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점은 그냥 우리 누구나에게나 있는 그런 무난한 단점 뭐 거절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걱정이 많다라든지 조급하다든지 성격이 급하다라든지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들 한다든지 등등등 그런 단점이면 되고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인간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단점들 얘기하면 되죠. 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성격이 욱해요. 뭐 그런 것들. 도로 위에 무법자예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만 주의하시면 되겠다. 주변에서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질문들은 성격의 장단점을 3인칭 관점에서 얘기해 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 장점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단점도 같이 얘기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른 직무에도 괜찮니? 회사라고 하는 곳은 제가 원하는 일만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직무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말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직무를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어필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요구하면 이런 직무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방향이 좋고요. 지방근무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괜찮아요. 저는 원래 지방 사람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죠? 오래 살았어요. 뭐 저는 친화력이 좋아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느 기업에서 일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로 말씀하셔야 된다. 등등등. 자, 포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데는 이번에 뭐 고객의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런 설계 능력 어떻게 보유함으로써 뭐 파운드리 사업부의 어떤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회사에 대한 어떤 현재 상황과 이슈를 모르면서 포부를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항상 구글링을 통해서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습득하시고 그 회사에 관련된 사업에서 또는 회사가 나가는 방향에서 내가 어떠한 나의 어떤 지식을 쌓아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될 것인지, 어떠한 태도로 내가 일할 것인지, 네,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K하고 S하고 A라고 하는데, 자, 이 KSA를 회사의 목표와 비전에 맞춰서 어떻게 길러나갈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게 입사 후 포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포부를 말한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량 면접이라고 한 걸 이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성 면접과 이제 더불어서 안에 경험 같은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경험을 역량 면접이라고 보는 건데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 행동을 물어보면서 아, 너가 과거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미래에도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미래에도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면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방향성이 존재한다. 왜?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취 경험, 실패 경험, 팀워크 경험, 갈등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의 키워드나 방향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험 자체는 대부분 다 대학생활 이후의 경험으로 말씀하셔야 된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꼬리 주문을 많이 해요. 실패했던 경험 있으면 얘기해봐라.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니? 실패 당시 극복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니? 그 다음에 통해서 배운 점이 무엇이니? 이런 식으로 꼬리 주문을 하는 형태가 이제 역량 면접인데 삼성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모든 걸 다 진행하진 않고요. 뭐 현대나 이런 데서는 뭐 역량 면접이라는 걸 따로 진행해서 경험만 두세 개 정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꼬리 주문해서 삼성은 경험을 물어봐도 이제 한 개? 네, 한 개에서 꼬리 주문도 뭐 한두 개 정도 물어보고 이제 끝나는. 그래서 좀 압박 형태의 그런 역량이라기보다는 경험을 좀 체크해보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파악해보는 그 정도의 어떤 역량 평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체적으로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하다. 네.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되냐 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상황에 대한 면접도 있네요. 자, 그 역량 면접에서는 경험과 상황이 같이 나와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경험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경험을 물어보는 것이고 상황은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죠. 둘 다 어떻게 행동했냐예요. 행동. 네. 과거에 너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했니? 미래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 너는 어떻게 행동할 거니?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행동평가다. 다시 말해서 행동평가는 다른 말로 하면 역량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의 비리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할 거니?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서. 그래서 꼬리 질문들 또 해요. 상사를 뭐라고 선택할 거니?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니? 고발하면 어떻게 고발할 거니?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질문이 상황 면접 평가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역량 면접은 이렇게 경험과 상황을 묶어서 역량 평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취 경험, 실패 경험인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기소개서에도 많이 쓰시고 그렇죠? 면접에 가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성취 경험, 실패 경험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가 무엇이냐가 이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만 해당됩니다. 캄보디아 봉사활동 가서 사랑을 실천하기 노력했어요.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목표가 아니죠. 네. 저는 뭐 대학 시절 어떤 것을 목표로 일을
이를 달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중간에 여러분들 열심히 열정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몰입과 집중이에요. 몰입. 네. 그다음에 집중. 내가 얼마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몰입과 집중했는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어려움.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과정들을 잘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성취 경험의 핵심이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우는데 너무 쉽게 달성된 거면 안 된다. 그리고 소재를 선택하실 때에도 뭔가 새로운 시도해야 돼요. 새로운 시도. 또는 더 높은 목표.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학업적인 것들은 얘기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자격증 취득에 도전했어요.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다이어트 시도했어요.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학업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뭐 A+ 받았어요. 이런 것들도 안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돼요. 근데 학업적인 것들 중에서도 대학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내가 학부생으로서 시도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도전해봤어요.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단순히 자격증 취득하거나 학점 높이거나 장학금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실패 경험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실패도 어떤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만 실패할 수 있죠. 목표 달성이 안 됐으니까 실패한 거죠. 그렇죠? 이런 실패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지 실패했지만 다시 시도해서 성취했어요. 이렇게 나가면은 이건 성취 경험이 돼요. 그래서 같은 소재로 실패와 성취가 같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네. 실패는 실패대로, 성취는 성취대로 만드셔야지만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 창의력을 발휘한 경험은 이 단계를 잘 지키면 됩니다. 문제 인식, 문제에 대한 원인 파악, 그 다음에 대안 마련. 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런 것도 있지. 그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닌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왜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원인 파악해본 다음에 기존과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존과는 다른 대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되게 조금이라도 개선하거나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었던 그런 것이 있으면 다 창의적인 경험이니까 그런 경험들을 찾아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순서를 지키면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것이 주요한 핵심 포인트. 자, 그 다음에 팀워크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공동의 목표가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나의 역할이 잘 나와야 돼요. 나의 역할. 네, 나의 역할이 잘 나와야 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팀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하거나 조금 더 헌신했던 경험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되게 좋은 팀워크의 모습이다. 그래서 팀워크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 물어보는데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팀워크는 협업을 했던 경험, 내가 팀을 위해서 기여했던 경험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갈등을 해결했다라고만 쓰게 되면 그건 갈등 해결의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의하셔야 되고 이러한 키워드들이 잘 드러나게끔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프로젝트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여러분 성취했던 경험이 돼도 괜찮고 팀워크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도 되고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도 상관없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해서 말씀하시면 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건 경험은 힘들었던 경험 자체는 뭐가 힘든 거냐? 네, 뭐가 힘든 거냐? 심적으로 좀 힘들거나 그 다음에 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든 것, 뭐 이런 것들 또는 그냥 여러분들이 성취 경험을 또는 실패 경험을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중간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극복하는 과정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었던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면접에서 뭐 이것들을 막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면접에서 만약에 실패한 경험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힘들었던 경험 물어보면 실패했던 경험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경험 얘기하시는데 심적으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마음에 대한 부담감,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상황들, 그 다음에 열심히 했지만 그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들, 낯선 환경에 있었을 때 내가 거기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하지만 그것들을 잘 극복했던 사례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심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경험 자체는 성취나 실패 경험 중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심적으로 부담이 됐지만 이것들 잘 극복했던 경험들을 얘기하셔도 괜찮다.
근데 다만 가정사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들은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 행복했던 경험은 이 친구의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건데요. 행복의 기준. 내가 잘 돼서 행복했다는 내용보다는 남이 잘 되게 만들어줘서 행복했던 경험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공동체적인 의식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가장 후회했던 경험은 우리가 후회했던 건데 크게 두 가지인데 안 해서 후회하고 해서 후회하죠. 안 해서 후회한 것과 해서 후회한 것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해서 후회한 것들이 더 좋은 경험의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소재들을 통해서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 후회했던 경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것도 좀 핵심적인 키워드만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방향성만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 준비하셔도 충분히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한 질문인데 상사가 자꾸 자신을 떠넘긴다면, 상사가 부당시 내린다면, 상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관점이 돼야 되냐, 역지사지예요. 역지사지. 역지사지의 관점이 중요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상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아서 칩시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지만 사회생활을 저보다 먼저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상사로 대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상사가 나이가 많은 후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사님께서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제가 후배다운 모습 보여드리고 열심히 또 상사로서 대우를 해드린다면 충분히 상사님께서도 저를 편안한 후배로 잘 대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상사의 입장을 고려한 답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단순히 난 잘할 수 있어요, 상사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생활 내에서 상사의 입장을 고려한 말하기를 하는 것, 즉 역지사지, 상사의 입장을 고려한 멘트를 쳐주시는 것이 이 답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상사의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부당한 지시 같은 것들도 물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겠지만 업무적으로 부당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그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사 입장에서는 좀 정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저에게 일을 시키신 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입장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되 나중에 조율해 나갈 부분이 있다면 조율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사 입장을 고려한 역지사지가 중요하다. 비리나 이런 것들은 일관성. 네, 여러분 올바른 것에 대해서 일관되게 가야 되지 뭐 이럴 때는 뭐 되고 이럴 때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윤리적으로는 상사의 비리를 본다면 웬만하면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설득한다고 해도 잘 안 돼요.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됐다고 친들 뭐 그 설득했다고 그 비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보다는 그걸 알리되 어떻게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예를 들면 상사가 면접관이 뭐 그렇게 너가 고발했을 때 왕따 당해도 괜찮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도 그래도 왕따를 당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들 지켜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된 자세를 유지해 나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윤리 관련된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유형, 특히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정도면 예수님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부처님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되게 마인드가 되게 돼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의 싫어하는 모습보다는 칭찬할 걸 찾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향이 좋은 답변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스카우트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감정 표현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사와 관련된 회사 생활 관련된 질문은 역지사지, 윤리는 일관성, 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인정과 칭찬,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두시면 상황에 대한 질문들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숨 쉴 틈 없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T 면접에 대한 부분이네요. PT 면접은 전공에 대한 학습과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전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뭐 A 유형, B 유형, C 유형 이렇게 있죠. A, B, C. 네.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라. 그럼 하나 선택해서 하면은 이게 문제가 이렇게 막 나오죠, 그렇죠? 네.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A는 뭐 회로, B는 뭐 반도체, C는 뭐 소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뭐 전공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공가 다는 뭐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돼. 알겠죠? 저는 기계를 전공하는데 설비 엔지니어로 지원하는데 FG군 지원하는데 반도체 몰라도 되나요? 반도체 물론 공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공부해 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계적인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역학에 대한 부분들 여기 역학, 뭐 반도체, 뭐 이렇게 응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지 뭐 삼성전자 뭐 설비직군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반도체 공정을 다 꿰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다음에 발표 시간은 5분인데 5분 안에 자신의 역량과 발표 능력을 어필해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내용과 이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물론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해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차별화를 만들고 싶다면 이 형식적인 부분을 잘 익혀야 된다. 즉, 내용은 어느 정도 하면 내가 하는 내용과 다른 사람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발표 능력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형식적 발표에 대한 스킬적인 부분들을 잘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PT 준비할 때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발표를 못하면서 내용만 잘한다. 그러면은 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못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 그 전공 지식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단순히 개념만 정리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렇죠? 이 개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방안들을 PT 면접 끝나고도 질문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 단순히 모스펫에 대해서 공부하시거나 그렇죠? 모스펫에 대해서 공부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그 모스펫에서 뭐 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그러면 그 도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식의 또 꼬리질문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공부가 다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T 면접은 이 단계로 일단 여러분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자, 오프닝 멘트 하신 다음에 서론과 주제 설명, 판서, 칠판 주목 기술 이 순서까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간단한 어떤 포부 형태로 오프닝 멘트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FG군 지원자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괜찮겠지만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의 새로운 공정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싶은 지원자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포부를 제시하시면서 오프닝 멘트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서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주제 먼저 하지 마시고 서론 먼저 하세요. 네. 그래서 뭐 면접관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접관님 핸드폰에서 가장 중요한 소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 네, 저는 모스펫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모스펫의 중요성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서론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 저는 지금부터 모스펫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제로 넘어가는 거죠. 단순히 저는 지원자 누구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모스펫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제로 바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면접관님 혹시 땡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스펫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어떤 구조 원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문제점과 해결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제에 대한 원인과 뭐 이유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고요. 뭐 질문화법 이런 것들 좀 활용하셔야 돼요. 질문화법 같은 거, 질문화법. 네. 그리고 발표하실 때 너무 딱딱하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좀 유연하게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시끄럽다고 합니다. 알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면접관님 땡땡 분야 지원자 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톤을 이 정도로만 가져가셔도 되지 뭐 너무 시끄럽게 너무 딱딱하게 하려고 하진 않으셔도 상관없다. 어느 정도 유연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삼성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 굳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하는 것들을 더 선호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잠시 면접관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판서를 하시고 판서하실 때에는 좀 크게 작성하시고 키워드만 도식화시켜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겠다. 도식화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대생이라고 한다면 뭐 도형이나 이런 것들 그릴 때에도 어느 정도 좀 그려놓고 좀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설명은 필요하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판서가 할 내용이 좀 많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다가 당겨가지고 오프닝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삼성은 판서의 시간을 발표 시간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도 판서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1분, 2분 이 정도 안에서 끝내셔야 되지 너무 뭐 3분, 5분 동안 계속 판서만 하고 있으면 면접관들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하신다면 오프닝 멘트 하시고 두 번째 판서가 좀 길면 판서 두 번째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서론과 주 설명 들어가시면서 진행하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판서는 발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뭐 지금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요. 뭐 내용이 끝나면 칠판에 주목해서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뭐 땡땡과 관련해서 첫째 무엇, 둘째 무엇, 셋째 무엇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목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론 내용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본론 내용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KISS라고 해서 Keep it simple and short의 약자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가지 정도로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 발표가 지루해지고 늘어져요. 그 다음에 PRP,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 이유, 근거, 정리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하시는 방법도 터득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요약하고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 하시는데 클로징 멘트는 포부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또한 앞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기획 기한을 인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포부 형태로 마무리하시는 것. 자 이게 PT 면접의 순서니까요.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지키셔가지고 발표를 내용 구성해 보시고 발표를 해봐라.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발표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죠? 좀 빠르게 진행했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다시 돌려가시면서 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를 잘 파악해 보시고 이 순서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시면서 발표를 준비하신다면 이게 공대든 그 다음에 인문, 상경, 자연 계열이든 다 해당되는 그런 발표 순서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의성 면접, 마지막으로 창의성 면접을 이제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창의성 면접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 어차피 우리가 뭐 이건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상할 수도 없고 현장 가서 주어지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면접관과 나하고 이제 토론식으로 어떤 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토론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지 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뭐 되게 돋보이는 아이디어까지를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근데 무조건 내 아이디어가 맞아요 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면접관이 좋아하지 않아요. 면접관이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속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막 면접관에게 설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전공과는 되게 다 무관한 주제가 기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전공 관련돼서 공부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트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런 것들은 전공과 다 무관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내년도 뭐 갤럭시 S8에 대한 판매량 추이를 한번 발표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페르미 추정 같은.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전공 관련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창의성에 대한 주제를 파악해낼 수는 없어요. 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실현 가능한 대안. 그러니까 너무 허무맹랑하게 여기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이디어여야 되지 단순히 그냥 뭐 나중에 하늘에 나는 자동차가 생길 거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접근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불명확한 대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게 중요하고 항상 why하고 how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걸 로직 트리라고 하는데 이 로직 트리를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창의성 면접 준비할 때 가져가야 될 어떤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알겠죠? 그럼 why하고 how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느냐? 자, 예를 들면 난폭 운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문제 상황이 제기됐어요. 이게 문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왜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why를 먼저 붙이는 거죠. 네. 이게 왜 일어났을까? why.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열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에 대해서 이건 왜 일어났으니까 또 Y. 그렇죠? 그럼 또 브레인스토밍 막 하세요. 그럼 또 더 갈 수 있다면 또 Y. 예, 2Y까지만 가도 되는데 3Y까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유들이 예, 막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같은 거 같네? 그럼 같은 거 묶으세요. 네, 이유를, 원인을. 요거하고 요것도 비슷한 거 같네? 이것도 묶으세요. 이렇게. 요거는 또 같은 거네? 그럼 같은 걸 묶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Y들이 세 개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개 정리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한 how를 또 만들어 내시는 것이 이제 Y how 법칙인데 3W1H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요? 원인을 계속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고 하는 어떤 how를 만들어 내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뭐 자동 깜빡이 기술 탑재라는 게 좋을 것 같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향제를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Y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들을 how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로직 트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로직을 그려가면서 어떤 그 나무 모양의 형태를 띠는 것 이런 것들 로직 트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에 접근하실 때에는 로직 트리로 좀 그려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에다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 1, 원인 2, 원인 3 이렇게 문제점과 원인 그에 따른 해결 방안 이 세 가지 단계로 여러분들이 그 작성해서 내시면 돼요. 알겠죠? 문제점, 원인 파악, 대안 마련. 알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하셔가지고 대안에 대한 보완점 예상, 보완점이라든지 또 예상되는 문제점까지도 여러분들이 더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예상되는 문제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창의성 PT를 하시게 되면 이제 내용으로 머릿속에 내용을 생각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워드로 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친 내용을 가지고 면접관이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발표하기 전에 먼저 한번 또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 안에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대한 문제인데 워드 치실 때 이런 문제점, 문제 상황을 제시하시고 문제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들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보완점이나 예상되는 문제점까지도 같이 해놓으시면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면접관에게 내가 어떤 점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나도 이렇게 예상되는 문제점을 내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에 관련돼서 내가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정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토론이 쉬워져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그 내용 안에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창의성 면접을 준비하시면은 들어가서 5분 정도 발표 브리핑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면접관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관과 내가 같이 토론 과정을 통해서 보다 아이디어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나의 아이디어를 막 설득하고 주장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히 주장해 나가면서도 생산적인 토론을 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창의성 토론의 핵심이고요. 중간에 하다 보면 이제 면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면접관들도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면 한 20분 정도 하고 그만해요. 그리고 나서 뭐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 있으면 얘기해봐라. 뭐 또 인성질문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있으면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모든 시간 내내 다 창의성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하기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 면접 안에서도 인성 면접을 볼 수 있다. 점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고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 하나는 꼭 만들어서 가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성 면접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다.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고 싶다. 뭐 등등등. 나의 비전을 실현하고 싶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회사가 삼성이죠.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 만에 치러지는 이 삼성 면접에서 결판을 내지 않으면 또다시 삼성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생각도 하기 싫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인성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화법과 면접에 대한 그 답변 요령을 잘 체크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부분들. PT 면접은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데 전공에 대한 단순한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까지도 고민해서 공부하는 그런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발표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 즉 발표 능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된다. 창의성 면접은 나의 생각을 설득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과 같이 더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토론의 과정이다. 그리고 로직 트리를 활용해서 3W1H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완점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들까지도 포함하면 훨씬 더 토론을 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삼성 면접에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짧은 시간이라서 뭐 되게 하나씩 디테일하게 나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삼성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 학교에 꼭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네, 꼭 삼성에서 좋은 엘리트로 성장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